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디자인 일반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디자인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디자인의 의미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디자인의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디자인 과정, 네 번째는 디자인의 역사, 다섯 번째는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으로 자, 이렇게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의 의미입니다. 자, 디자인은 불어의 이 단어와 그 데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와도 거기에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이고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구상하다, 기획하다, 계획하다 뭐 이런 그 뜻이 있고요. 설계, 도안, 의장, 그리고 그리다, 표현하다, 만들다. 자, 이런 의미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디자인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 수공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조형, 재료, 기술 과정을 거쳐서 성립이 되었고요. 디자인의 이제 정의, 단어적 의미 말고 정의는 도안이나 장식, 계획, 설계, 의장 다 디자인이고요. 자, 모든 조형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작업 이거 다 디자인이고요. 자, 기능과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기능성은 원래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계획된 의도, 의자가 앉아야 되는데 뭐 엎어놓고 쓰거나 다른 앉는 이유가 아닌 그거는 기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의자이면서도 신미성까지 있으면 이런 조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이 예쁘네, 우리가 디자인이 좋네, 뭐 이런 단어가 기능성과 신미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활보다 더 윤택하고 편리함,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자체, 이게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의 4대 조건은 한목적성,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인데, 그럼 한목적성이 뭐냐? 자, 이거는 목표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자, 목표성이라고도 불리고,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목적, 용도, 용도. 자, 아까 의자는 앉는 게 용도죠.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예쁜데 앉을 때 무슨 따갑다거나 좁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러면은 그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기능성, 실용성, 기능성이 좀 전에 말한 그거죠. 앉기 편하다, 이런 의자 같은 경우. 기능성, 그 다음에 실용성. 앉기는 편한데 몇 번 앉으니까 망가졌어요. 그럼 실용성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모두 갖추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합목적성입니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입니다. 일단 예쁘기도 하고 앉기도 편해요. 근데 굉장히 비싸. 그러면 이제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경제성은, 자, 경제 원칙 그대로 들어갑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경제의 원리죠. 최대 효과. 우리 디자인에도 이런 경제성의 원리에 맞게 그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성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하면 이 아름다움을 뺄 수가 없죠.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이 조형적인 이런 아름다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조형성이라고도 말하고요. 조형성. 그 시대적인 미의 기준, 사회적인 개성에 따라 또 신미성이 살짝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독창성입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차별화된. 그 창조적이고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우리는 독창성이라고 하고요. 자, 한목적성, 경제성, 신미성 위에 독창성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 이거에다가 독창성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중적인 조형성과 전혀 다른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제 질서성을 따로 뺐는데 이 위에 있는 한목적성,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질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굿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럼 굿 디자인은 무엇일까? 자, 좋은 디자인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한목적성,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 질서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외적인 독창성과 편리함을 갖춘 디자인을 우리는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면 굿 디자인 상품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GD 마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GD 마크가 굿 디자인의 이니셜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굿 디자인의 상은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라는 곳에서 분야별로 우수산업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정되면 GD 마크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디자인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의 발상 단계는 일단 뭐든지 전부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기의 선배, 선배 화가들이 그린 것을 모방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점점 가는 거죠. 그리고 수정하고 적응하고 이제 혁신, 이 과정이 발상 단계이고요. 자, 디자인의 단계, 맨 처음에 발상, 발의, 뭐 이런 거랑 똑같죠. 확인, 조사, 분석, 종합, 평가, 개발, 전달, 이런 디자인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고요. 자, 그럼 디자인의 역사를 보는데 이제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나누어서 볼 건데요. 이 디자인의 역사 부분이 이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쭉쭉 읽어서 넘어가실 게 아니라 거기에 키 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이런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빈도수 높아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미술 공예 운동입니다. 자, 1950년에서 1900,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공예 개량 운동으로서 산업화, 기계화, 대량 생산에 대해서 저항을, 그러니까 아트가 없는 거죠. 아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순수한 인간 노동력이 예술을 중시한 그런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파괴된 인간미의 회복이 주장을 하고요. 자, 아르누보 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술 공예 운동 하시면 윌리엄 모리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윌리엄 모리스.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와 미술 공예 운동을 쌍으로 한 그 묶음으로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틀리지 않겠고요. 자, 미술 공예 운동 첫 번째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움직임이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 예. 아르누보는요,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아트, 그리고 이건 누보는 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예술이란 뜻이에요. 1890년대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일어난 범유럽적인 신장식 미술운동입니다. 자, 식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고요. 추상 형식, 화려한 색채,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고요. 자, 독일의 유켄트 스틸, 프랑스의 기마루, 이탈리아의 리버티, 오스트리아의 세션, 영국의 모던 스타일, 이런 운동들과 아르누보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관련 작가는 자, 빅토르 오르타, 뭐 앙리 반데 벨레, 헥토르 기마르, 알퐁소 미시, 안토니오 가우디, 얼마든지 많겠죠.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 위주로 빅토르 오르타 여러분들이 자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요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앞에서 대표되는 두 분의 작품들을 찾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부드러운 곡선이 많이 보이죠. 부드러운 곡선. 여기서 여기에 보면 섬세한 곡선, 빛과 철제로 만든 그 다음 계단 난간이 전체를 우아한, 절묘하게 어울린다. 그래서 19세기 말 아르누보 건축
특징을, 아르누보 건축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사진은 1893년에 설계한 타셀 저택이라는 내부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가는 빅토르 오르타이시고요. 자, 근데 요거는 프랑스의 건축가이면서 디자이너였고요. 아르누보 예술가였던, 그리고 리옹 출생이었던 앙리 반데 벨레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역시 부드러운 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독일 공작 연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 1907년 기능주의 운동이고요. 자, 제품의 질적 향상 규격화에 어떤 그 움직임을 보였고요. 미술과 근대공업 결합을 시도했고 기능위주의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모더니즘 운동의 바탕을 마련했고요. 관련 작가 헤르만 무테지우스, 피터 베렌스 뭐 이런 분들이 관련 작가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큐비즘이고 입체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블로 피카소가 바로 이 큐비즘의 작가예요. 1907년에서 14년 입체주의이고요. 자연해석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형태감이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물을 입방체적, 입체로 표현했어요. 자, 절대주의 구성주의에 영향을 주었고요. 1910년 이후 다양한 추상 미술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작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르주 블라크, 파블로 피카소, 이분들이 큐비즘, 입체주의의 작가라고 하고요. 자, 5번의 구성주의입니다. 자, 1913년이고요. 러시아 추상주의 예술운동을 구성주의라고 하고요. 자, 큐비즘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예, 공간의 조형을 중시했고요. 자,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데스틸 바우하우스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과학적인 실천적인 예술 표현을 또 지향했고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근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금속, 유리 등의 공업 재료와 그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관련 작가요. 블라디미르 타들린, 이름이 꼭 러시아 이름 같잖아요. 알렉산더 로드첸코, 엘리시츠키 이렇게 조금은 뭐 유명하진 않지만 구성주의 작가들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데스틸입니다. 신조형주의라는 말이고요. 자, 외우셔야 돼요. 네덜란드어로 양식을 의미하고 1917년에서 31년 네덜란드의 예술운동입니다. 자, 바우하우스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예, 기하적이고 단순화된 평면 구성이 특징이고요. 공예와 건축 영역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관련 작가요. 자, 데오반, 도스브루크, 게리트, 리트벨트, 자, 몬드리안, 이분이 그나마 우리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죠. 예, 신조형주의, 몬드리안. 자, 암기하셨으면 하고요. 자, 7번의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자, 1919년에서 33년 예술창작 공학기술의 통합이고요.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공작 연맹의 이념을 계승했고요. 기하학적이고 단순화된 평면을 구성했고 공예, 건축 영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데스틸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스틸. 자, 관련 작가요. 자, 발터 그로피우스. 여러분들 이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 바우하우스 하면 발터 그로피우스. 자, 라즐러 모홀리나기 뭐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8번에는 모더니즘입니다. 자, 1920년대고요. 19세기 사실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반발입니다. 반발로 일어났어요. 자, 현대적 실험적인 예술 경향들을 많이
했고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여러 예술 경향을 또 의미합니다. 자, 형식주의, 포멀리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다다이즘, 미래주의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고요. 자, 전위예술, 아방가르드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자, 획일성, 기계화로 인한 파괴성,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비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관련 작가는 코르비지에, 자, 바우하우스 관련 작가들이 있고요. 자, 9번에 아르데코입니다. 아르데코. 1925년이고요. 파리 장식 예술 박람회 포스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반 아르누보이고요. 과도기적인 모더니즘입니다. 아르데코는 반복되는 패턴이나 기하학적 분양, 생활 디자인에 파급된 효과를 주었고요. 관련 작가 J.E. 룰만, 장 푸이 포르카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다다이즘입니다. 다다이즘.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1917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입니다. 자,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 운동이고요. 어린이 장난감에서 목마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다다라고 합니다. 다다. 그래서 충동이나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어떤 개념이 욕망 등을 나타내는 게 다다이즘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다다이즘은 현존하는 예술 형식을 부정했습니다. 부정. 부정. 현존하는 예술 형식을 부정했어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또 주었고요. 관련 작가 마르셀 듀샹, 만데이, 페르낭 레제 뭐 이런 분들이 다다이즘의 작가들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현대의 두 번째, 초현실주의입니다. 1924년이고요. 무의식의 발현, 나타난다라는 거죠. 를 목표로 하는 슈르레알리즘이겠죠. 잠재의식에 의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했고요.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동주의 기법,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이게 다 이제 미술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요. 자, 프로타주 같은 경우는 문지르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문지르기 기법. 그래서 탁본이라고도 하고요. 탁본, 문지르기 기법, 탁본이라고도 하고요. 요철이 있는 대상물에 종이를 놓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서 질감을 표현하는 게 프로타주. 자, 데칼코마니는 일명 전사슬이라는 단어로 불린다고도 합니다. 전사슬. 자, 이것은 종이에 물감을 바른 다음에 접었다가 펴서 새로운 형식을 연출하는, 종이에 물감을 바른 다음에 접었다가 펴서 새로운 형식을 연출하는 기법.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같은 경우 데칼코마니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콜라주. 헝겊이나 말린 꽃잎, 종이 등의 질이 다른 재료를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추상미술. 재료가 다른 걸 이렇게 종이 등에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추상미술 기법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관련 작가요. 막스 에른스트, 호앙미로,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이름이 어려운 분들이 전부 다 초현실주의의 작가들이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추상표현주의입니다. 추상표현주의.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국제적 회화 양식이라고 하고요. 지적인 질서와 내면의 철학적 성찰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큐비즘과 초현실주의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자, 선, 형, 색채, 이제 이게 디자인의 요소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느낌을 자유롭게,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뜨거운 추상, 색이 채워지는 면을 이용하는 차가운 추상,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고요. 팝아트, 신표겠죠, 표현주의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작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요.
자, 네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앞에 모더니즘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후기. 예, 모더니즘. 1960년대부터 모더니즘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과 개별성을 회복하는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었고, 마르셀 뒤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마르셀 뒤상 분이고요. 여기 있죠. 자, 사용과 이해가 용이하고 감성적 측정의 디자인을 중시했고, 자, 팝아트, 미니멀 아트, 패러디 작품 등의 내용이 있고요. 역사적 모티브를 응용해서 전통적 요소를 재창조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다시 이야기도록 하고요. 관련 작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계셨고요. 자,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팝아트.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 그런 그 조류고요. 리처드 해밀턴 최초의 팝아트 작품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리처드 해밀턴. 자, 같은 대상을 반복하는 기법이 있고요. 자, 대중매체, 대중문화, 회화의 소재와 정보를 활용되었고, 자, 네오다다이즘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관련 작가 리처드 해밀턴 좀 전에 이야기했고요. 로버트 라우시언버그, 앤디 워홀, 로히 텐스타인 뭐 이런 분들이 팝 아트의 작가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오바트입니다. 팝아트가 아니라 오바트. 예, 팝아트의 상업성에 맞서 일어난 게 바로 오바트고요. 색채의 장력이나 배치, 기하학적 형태의 조직적 배열의 다이나믹한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예술이 오바트라고 합니다. 예, 역시 팝아트의 반발을 일으킨 그런 조류이고요. 빅토르 비자렐리, 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멀 아트입니다. 미니멀. 자, 미니멀은 뭔가 작다라는 느낌이죠.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또 역시 전개가 되었고요. 자, ABC 아트 또는 환연적 예술이라고도 불리고요. 추상 표현주의와 팝 아트 역시 이건 앞에 있는 조류에 반발을 냈습니다. 자기 표현의 최소화. 그래서 미니멀. 최소한의 예술 경향은 미니멀리즘이고요. 최소한주의라고도 불리고요. 관련 작가 로널드 저드, 댄 플레빈 뭐 이런 분들이 미니멀 아트의 작가들이라고 하시고요. 자, 여덟 번째 반디자인, 안티 디자인 운동. 자, 이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디자인의 표준화, 기능화에 반발한 디자인 운동이고 반디자인 운동입니다. 디자인 그 자체를 무시하는 예술 경향을 갖고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디자인, 기능까지 위배한 급진적 디자인으로 전개가 되었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안티 디자인의 작가들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각 디자인입니다. 비주얼 디자인. 자,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픽 디자인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종류로는 자, 광고 디자인, 상업적 수단, 그러니까 구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광고를 위한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이거는 인쇄물, 인쇄를 하기 위한 디자인이 편집 디자인. 그래서 글자나 뭐 이런 그 일러스트, 사진 이것을 배치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는 디자인이고요. 자, 세 번째 아이덴티티 디자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기업을 위한 통합 전략. 그래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요. CI, 기업의 이념과 활동을 시각적으로 통합시켜서 기업의 정체성 가치, 즉 로고 같은 거, 예, 그걸 우리가 CI 또는 BI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CI 디자인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작업, 베이직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또 분리된다고 하고요. 자, 타이포그래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자, 그러니까 이가 글자, 활자 뭐 이런 뜻인데 활판 인쇄술을 포함한 문자와 활자를 이용한 디자인 분야가 타이포그래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그 용어도 있어요. 이 캘리가 그리스어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미, 예,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갖고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 캘리그래피. 서체를 활용하고 새롭게 구성해서 작품하는 거 타이포그래피고요. 자, 레터링 디자인, 문자 형태, 크기, 배치, 색채 등을 고안해서 문자를 시각 전달에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 예, 좁은 의미로는 또 손으로 제작한 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 illustration. 자, 카툰 캐릭터 캐리커처 등 이렇게 그 사파, 예, 표현 방법은 사실적, 만화적, 도표, 뭐 추상적, 뭐 이런 그 표현 방법이 있고요. 자, 웹 디자인. 자, 우리가 지금 웹 디자인 기능사잖아요. 예, 시각 디자인 요소를 이용해서 웹을 예,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이 바로 웹 디자인. 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심미적, 균형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래픽적인 방법과 이제 코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웹 디자인을 우리가 완성을 하는 거죠. 자, 팝, 광고 디자인. 자, 팝은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이라는 단어의 또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판매 시점, 광고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자, 물품을 구매하는 판매대 주변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종류, 광고 펼치는 것. 뭐 커피숍의 테이블 위에 놓인 소형 포스터 프레임이나 여행사 앞 사람의 모양 판넬 이런 것들이 팝, 광고 디자인이고요. 자, 패키지 또는 포장 디자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 대상에 맞게 컨셉을 등에서 디자인하고 심볼 마크, 뭐 그림, 글자 등이 삽입되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에서 작성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상 디자인. 자, 멀티미디어 이용 시각 디자인으로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이런 거 다 영상 디자인이고요. 자, 특히 모션 그래픽은 움직임을 가진 영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이 모션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공업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예,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디자인이고요. 예, 과학기술, 인간, 환경 등에 공존하는 분야. 2차원 공업 디자인, 텍스타일, 벽지, 패션이겠고요. 3차원 공업 디자인은 용기, 가구, 액세서리, 전자, 문구, 운송수단 뭐 이런 것들의 그 디자인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환경 디자인입니다. 자, 도시의 환경과 관련해서 경관, 조경을 디자인하는 분야이고요. 종류에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예,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환경 디자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기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디자인에는 뭐가 있을까? 자, 패션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공예도 디자인이고. 자, 패션 디자인 분야는 이제 산업 디자인,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공업이나 환경 디자인과 함께 디자인 분야의 하나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공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 디자인하는 것으로 조형미, 예, 그리고 실용성 가져야 되겠고요.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 또는 수공예, 기계공으로 구분되고 제작 방법에 따라서 목공예냐, 금속공예냐, 유리공예냐, 도기, 그 다음 섬유냐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4대 조건.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닌 것. 자, 디자인의 4대 조건으로서 자, 앞에서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역사성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경제성이 들어가죠. 경제성. 네, 그래서 2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미술 공예 운동과 관련이 없는입니다. 없는 내용을 골라라. 자, 윌리엄 모리스, 여러분들 이분 이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미술 공예 운동, 윌리엄 모리스. 자, 중심으로 1850년, 1900년대 공예 개량 운동고, 산업화, 기계화, 대량 생산의 순응, 반발해. 어떻게 공예를 대량 생산으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순수한 인간 노동력의 예술을 중시해야지 기계가 어떻게 아트를 하느냐. 자, 아르누보 운동의 기반이 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을 반발로 해야 되는데 순응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문제 2번의 답은 2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